자다가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제까지 기분 좋게 갈비 사 먹던 지갑 속 돈이 자고 일어나니 껌 한 통도 못 사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다면 말이죠. 이건 무슨 할리우드 공포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2026년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뜨고는 못 볼 생생한 실화예요. 수도 테헤란의 상인들은 이제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가게 셔터 쾅쾅 내린 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피켓 들고 소리 지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보안군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찰이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야차룰이 따로 없는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광풍처럼 번지고 있는 뉴스인데 오토바이를 탄 무장경찰 20명이 시퍼런 기세로 달려드는데 그 앞을 딱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버린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 저는 예전 중국 천안문 사태 때 탱크 앞을 혼자 몸으로 막아섰던 그 전설적인 형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이란판 천안문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죠? 설마 이 찰진 뉴스를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바로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 주시면은 제 기운이 여러분의 엔비다 주식 그래프처럼 수직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란의 밑바닥 사정부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흑화해서 거리로 나온 걸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도 잔인합니다. 바로 이란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이죠. 이란의 화폐인 리아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테헤란의 전자제품 상점들이 먼저 이대로는 못 산다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지옥 슬롯머신처럼 터지니까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악화하고 먹고 사는 문재인 식품 가격은 무려 72%나 급등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들으시면 김치 냉장고 뚜껑 날아갈 소리죠.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품 가격도 작년 이맘때보다 50%나 올랐고 공식 물가 상승률만 42%에 달하니 이건 뭐 나라 전체가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꼴입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처음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난 민심이 정권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무시무시한 구호를 외치고 있고 대학생들도 자유를 외치며 이 험악한 판에 동참했습니다. 보안군은 대학교 기숙사를 포위하고 캠퍼스 주변에 강력한 경계를 배치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란 대학생들이 누굽니까? 수십 년간 시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뼈대 있는 분들이거든요.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나타난 진압 세력 앞에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시즈 세파이, 너희는 우리의 IS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란의 자존심이라는 혁명수비대를 전 세계가 치를 떠는 테러 조직 IS에 빗대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셈이죠. 이란 정부도 이제 발등에 용암이 떨어졌는지 다급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환율 변동 책임자를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중앙은행 총재를 당장 경질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죠. 하지만 이미 꺾여버린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사실 이란의 위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서방의 제재 때문에 골굴대로 골가 터진 겁니다. 특히 지난 9월 유엔에서 핵 관련 제재가 다시 복원되면서 이란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린 상황이 됐죠. 외교적으로도 이란은 지금 사방이 적입니다.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12일 동안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진짜 전쟁 날 뻔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주요 핵시설 3곳의 벙커버스터를 포함하며 위협하자 겨우 휴전에 합의했는데 이란 이 친구들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여러 지역에서 미사일 훈련을 시작하며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만히 지켜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죠.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을 제기하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며 아주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위기까지 닥치면서 이란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록적인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마르면서 주민들은 단수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까지 겪었죠. 밥도 못 먹는데 씻지도 못하고 불도 안 들어온다? 이건 뭐 지옥 체험 패키지도 아니고 국민들 심보가 오죽하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 정권은 이제 공포 통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 이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만 최소 1,500건인데 이는 지난해 97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이 많아진다며 공포를 심어서 내부 반대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란의 최고 통치자 하메네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6세 고령인 그는 건강 이상설까지 나돌면서 오늘 내일 하는 처지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전쟁 패배에 최악의 경제 위기, 거기에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36년 통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란의 상황을 보면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그 찬란했던 페르시아의 영광은 어디 가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보여주는 회복력의 부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해왔죠. 엘빈 토플러 같은 대학자도 한국의 이런 불사조 같은 저력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 그 회복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도층은 부패하고 국민은 굶주리며 정부는 총칼로 그 비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프랑스 남부 대저택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호화 생활을 할 때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란의 권력자들도 국민의 고열을 짜내며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란의 리아라 붕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식품 가격이 72% 폭등했다는 뉴스는 이제 이란에서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죠.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것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생존 수단마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메네이는 86세의 나이로 침대에 누워 권력의 끝만 붙잡고 있습니다. 국가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병실에 있고 가판원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강력한 대외 압박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해 벙커버스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폭탄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며 언제든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으니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폭발하는 민심과 외부의 거대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양면 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덮쳤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댐이 마르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없는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 생존의 필수적인 물과 전기까지 끊기니 이란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1,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용대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몰락해가는 독재 정권의 말기 증상이죠. 하지만 이란 사람들의 저항 정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혁명 수비대를 향해 너희는 IS다라고 외치는 것은 정권이 주장하는 신성함과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2022년 히잡 시위 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체제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 앞을 가로막은 그 시위자의 양반다리는 이제 이란 전역에서 불복종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뉴스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자 방산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극찬했던 그 회복력이 우리에겐 있지만 지금 이란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가 주목하는 현무 5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란이 구식 미사일 훈련으로 근육 자랑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세계 1위의 자주포 전력과 램제트 포탄 기술로 우주 최강의 화력을 준비하고 있죠. 이란의 위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자주국방,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없다면 한 국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이란의 경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은 결국 국제뉴스에서 하나의 사례로 남겠지만 그 속에 담긴 민중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언제까지 이 공포 통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슈를 주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지금 그 찬란했던 역사 이래 최대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86세 하메네이가 쓰러지는 순간 이란은 새로운 자유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이슈의 현장을 지켜보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평화와 번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환생문직에게 뇌물줘서라도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이 자부심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이란의 시위 소식은 단순히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유가, 중동의 세력 판도, 그리고 우리의 외교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대한 이슈입니다. 옆집 형이 전해드리는 이 찰진 뉴스, 오늘 이란의 밑바닥 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팩트 폭격을 날리겠습니다.